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신문사수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경제 성공 중 다음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이라는 제목으로 4월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인 4.4%나 올라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 고용부진, 최저임금 탓, IMF 경고 받아들여야 한다. 밀경신문은 최악의 청년 실업률, 이런데도 고용의 질 개선 운운할 텐가. 한국경제신문은 일자리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무엇을 보고 있나 라면서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업률이 높아지는 데는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지구적 경기 불황 시대에 4.4% 실업률이 최악이다 라고만 계속 공격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실업 대책이죠. 실업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사 실업이 불가피한 것인데 성장이나 수출 전략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을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걸 비판하는 이 자본 언론의 그 대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법, 성장과 수출 이 전략만으로는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률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경제 자유도 높이면 성장률 1.8%포인트 끌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자본의 자유를 높이는 것이고 또 실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성장률이 하락하고 전지구적 경제 불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이례적 검찰총장 회견과 패스트 사망권 철회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문물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적 원칙이나 기본권도 권력 여부에 따라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사실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을 놓고 갈등해 왔죠. 그런데 핵심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 권력이 그동안 누구의 편에 서 왔던가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전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중국이 세계에 위험하게 만든다와 미국과 끝까지 싸운다라는 중국과 미국 간의 이 무역전쟁의 그 제목을 뽑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의 눈치 보기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조선일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경제동맹까지 포함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인데 동북아를 넘어서서 전 지구적 신냉전 질서로 나아가자는 매우 위험한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미일동맹의 하위 체계 속에 편입되는 식민주의 그런 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지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은 시시껄렁하다는데 정부는 쌀 지원 안달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헤일리 전 대사는 김정은이 식량을 받으면 아낀 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장마동도 안 가보고 북식량난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하라. 문화일보는 트럼프 6월 방한, 문정부는 선지원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조차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은 조건 없이 해야죠. 식량 지원이 단순히 북한의 포주이다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남북 간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북 간의 일상 교류조차 미국의 동의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건 자주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반도 비핵화는 이런 식량 지원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민간단체가 경찰, 군 드나들며 조사하는 황당한 현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이나 외부 견제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정부가 의뢰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경찰의 자체 조사, 경찰의 군의 자체 조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원성이 잦아 높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감사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결국 국민 앞으로 돌아온 버스 대란 청구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 52시간 문제점 손 놓고 있다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로 결론 내렸다. 습관성 세금 의존 반복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주 52시간제 충격 버스 대란으로 끝날 일 아니다 라면서 역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의 12시간 연장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분명히 하면서 노동시간을 이렇게 단축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죠.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버스 공영제의 경우 요금 인상보다는 재정 투입이 우선이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세금 부담이 가는 것인데 조세 부담률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세금과 요금은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회적 형평성이나 분배 측면에서 보면 요금과 세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벌 총수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LG, 한진, 두산의 새 총수들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부분의 1세대 창업주들 존경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벌 1세대를 누가 존경한다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존경한다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 돈과 권력에 관한 것, 재벌 체제에 대한 입장은 천차만별이죠. 이런 재벌 총수 창업주들이 존경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2세, 3세, 4세대로 부를 세습하는 과정에서 재벌 체제를 유지해 나가려는 이데올로기 전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못 막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 확충해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하고 치료와 재활 지원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조현병 역시 급격히 악화돼 자해 타해 위험이 있으면 강제로라도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강제 입원 문제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재활의 방법을 둘러싸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은 꼭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중소기업들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나라 돼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만성 불황의 정책 리스크, 중소기업인들 사기 바닥이다. 중소기업 호소 건의 수용하고 임금 생태계 현실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항상 임금 억제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것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윤의 논리입니다. 왜 중소기업은 재벌 대기업과의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려고 하는가? 국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하면서 중소기업의 고통이 노동자들에 전가되게 하는가? 중소기업의 재벌의 활력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자는 죽고 다치면서도 임금까지 착취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51시간 최저임금 관련된 위헌 청구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위헌 심판대 오른 주 52시간 최저임금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 보수 변호인 단체인데 보수 단체가 위헌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주 52시간은 헌법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52시간만 하라고 하느냐. 최저임금 처벌은 헌법상 권리인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및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거죠. 헌법은 노동할 권리를 정한 것이지 죽고 다칠 정도의 장시간 노동을 할 권리까지 부여한 게 아닙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 상한선을 당연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역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이죠. 그것은 국가가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은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을 지켜야 하는 헌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